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제 해본 경험으로 이제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다채널 전략을 이제부터 쓴다 하면 안녕하세요.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전문몰, 종합몰, 또 오픈마켓, 소셜,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다채널들을 운영을 해보면서 느꼈던 그 채널별 장단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종합몰 같은 경우, 종합몰이나 전문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식품 카테고리 같은 거 해보면은 30% 정도 수수료? 그러니까 그 정도 예상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마진이 제일 낮죠. 안 좋죠. 그리고 이게 사실 브랜드가 아니면 사실 입점하기도 힘들고요. 그쵸?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거에서 이제 그 종합몰에서 매출을 내려면 사실 또 할인을 해야죠. 어떤 기획전 코너나 이런 걸 들어가서 할인을 해야 되고, 또 노출 부분 광고 쳐야 되고, 그러면 사실상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문몰이나 종합몰 같은 경우는 남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사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몰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브랜드의 신뢰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사실 활용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했고요, 저는. 그리고 오픈마켓.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뭐 11번가 지마켓 옥션이 대표적이죠. 뭐 스마트 스토어도 사실 오픈마켓이고, 그리고 쿠팡도 오픈마켓이고요. 요번에 티몬도 오픈마켓으로 사업자 전환을 하긴 했죠. 근데 어쨌든 이 오픈마켓들은 누구나 사실 들어가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고, 또 MD하고 상관없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어떤 입점의 자유 같은 거는 훨씬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으면 노출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네이버보다 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네이버는 오히려 어떤 상위 노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광고 없이도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11번가나 이런 지마켓 옥션은 진짜 정말 엄청나게 박 터지고요. 거기는 진짜 광고 없이는 1페이지에 있을 수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뭐 보통 13%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광고 없이는 사실상 매출이 거의 안 나오더라는. 그리고 이제 거기도 역시 이런 소셜처럼 MD들이 노출을 이렇게 잡아주는 코너들이 있죠. 뭐 슈퍼딜이라든지 긴급공수 같은 경우들, 뭐 타임들 이런 거. 그런 건 그러니까 엄청난 최저가 그런 제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역시, 그리고 또 브랜드가 대부분 많이 노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진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픈마켓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 같은 경우. 소셜은 저희가 그래도 생각하는 건 티몬이나 이제 위메프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소셜, 전형적인 소셜들은 MD가 구자를 잡죠. 그래서 메인 구자냐, 또 아니면 어떤 기획전의 구자냐, 또 타임 특가라든지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물론 오픈마켓 기능들이 둘 다 있기는 하지만 판매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물론 수수료가 엄청 사실 싸죠. 이 중에서 아마 제일 쌀 거예요. 제일 싸긴 하는데, 저는 소셜에서 뭐 1판매 1억도 찍고, 솔직히 뭐 특가하면은 몇 천만 원씩 판매를 해서,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사실 소셜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소셜 정말 사실 너무 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셜은 정산이 자체가 거의 2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6일에서 7일, 8일 이런 사이에 이제 정산을 해주는데, 거의 월 정산에. 그러니까 저는 매출이 많이 나오면, 저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도 월 정산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작은 규모시면은, 예를 들어 사입을 많이 해가지고 특가를 쳐서 우리는 사입비를 다 썼죠? 그런데 정산은 2달 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저 맨날 얘기하는 건데, 흑자도산이라고.
매출은 엄청 났는데 마진은 또 아주 작고, 왜냐면 최저가 검수라는 걸 하기 때문에 마진은 엄청 작고, 그런데 오히려 정산을 또 늦게 받으니까 그 2달 사이에 저는 현금이 안 흐르니까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특가를 치면 이게 몇천 건씩 나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저 정말 그런 거 정말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소셜 들어가서 그렇게 맨날 뭐 몇천 건씩을 막 하면서, 그거는 되게 그렇게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몇천 건씩이 하루에 나가면 택배사하고도 어떤, 이제 저희도 3PL을 쓰지만 3PL 안에서도 부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배송 이슈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갈 때랑 이렇게 특가로 차서 나갈 때는 갑자기 생기는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도 상승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아무튼 이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굳이 소셜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에 의의를 둘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실속을 차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되게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사실 매출이 소셜이나 이런 뭐 어떤 긴급 공수나 이런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이제 MD하고 이제 특가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협상을 할 때 그 최저가 검수도 받고, 최저가 검수라는 것도 그 각 몰마다 그 마케팅 팀에서 검수를 받고, 그 MD한테 어떤 우리가 이거 원래 정상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몰에는 요번에 특가로 요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가격 기준을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소셜과 어떤 오픈마켓 딜을 위한 희생양이었죠. 정말 한 2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소셜이나 오픈마켓들이 다 쿠팡하고 경쟁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지금 엄청난 정말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거기 내부에서도 엄청난 이슈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이 그렇게 막 흔들릴 때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다 같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매출이 또 같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요즘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사실 강의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그 스마트 스토어는 뭐가 좋으냐면 일단은 정산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죠. 하루 만에 정산이 되는 거죠. 구매 확정하고 하루. 보면 통상 7일에서 10일 안에 사실 정산이 다 되고, 그러면 저는 어쨌든 사입을 하든 위탁해서 월정산을 하든 그런 어떤 그 자금이 흐르는 거에 대한 부담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오픈마켓처럼 진짜 광고 아니면은 상위 노출 못 잡는 게 아니라, 네이버는 진짜 제가 이제 상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같이 띄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한번 보시고, 그런 방법들을 써서 상품명이랑 어떤 상품 상세랑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네이버 광고 없이 상위 노출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좀 더 노출률 자체를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상위 키워드까지 잡겠다 해서 그때 지금 광고를 지금 치는 거지, 사실상 거의 제가 원하는 키워드에서는 상위 노출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출이 이제 꾸준히 오히려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정말 내가 키워드나 사람들의 어떤 검색량의 트렌드를 보고 제대로 된 상품들을 소싱을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짜 매출 내는 거는 너무 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옛날에는 이제 엠느님이라고, 유통사들은 다 MD들을 엠느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MD랑 연락하기도 힘들고, MD랑 만나서 뭔가 딜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사실 쉽지가 않고, 진짜 MD님이 뭐 잘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너무 고마운 거지만, 대부분 약간 좀 갑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거 자체가 되게 회의감이 오고 너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에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노출에 진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 그런 게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뭐랄까 약간 느낌이 고객하고 나하고 바로 붙어 있는 느낌이라서 진짜 고객한테 고객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신경을 쓰는 게 그게 오히려 매출로 다시 돌아오는 느낌? 그래서 되게 좀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규모는 큰 느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기왕 이제 다채널을 했으니까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만 하라는 거는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제 해본 경험으로 이제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다채널 전략을 이제부터 쓴다 하면 스마트 스토어를 잘 다지신 다음에 오픈마켓 중에서는 저는 11번가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11번가 같은 경우는 11번가 광고센터, 그러니까 교육센터를 가세요. 그래서 교육을 들으면 광고 쿠폰이 5장을 줘요. 그러면 그 5장을 가지고 플러스 상품 쪽에 광고를 칠 수 있어요. 근데 그 플러스 상품 광고가 일노출 7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비싼 광고인데 그거를 우리가 교육만 들어도 쿠폰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1번가는 물론 이제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는 세게 광고도 치긴 하지만 웬만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그 플러스 상품 쿠폰으로 해가지고 노출을 다 해요. 플러스 광고로.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노출 상위 좀 잡을 수 있는 거를 일단 11번가가 주니까 그걸로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매출들로 이제 지마켓 옵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3, 40대, 그러니까 나이대가 4, 50대 이런 식으로 나이대가 좀 있는 고객을 타겟으로 하시는 그런 판매자분들이라면 지마켓 옵션 또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보다 한 20대는 20, 30대는 11번가, 한 4, 50대는 지마켓 옵션에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실제 해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소셜 중에서는 진짜 자기가 무슨 진짜 마진 좋은 상품이 있다 하시면 티몬이나 위메프의 특가들 치시고, 내가 티몬이나 어떤 위메프의 오픈마켓 기능을 활용해서 들어가겠다 하시면 저는 위메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위메프가 물론 이제 위메프도 전략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의 전략이 있긴 한데 그건 또 나중에 공유를 한번 할까 봐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컨텐츠화 시키도록 할게요. 어쨌든 위메프만의 그 오픈마켓 전략들을 또 통해서 하면은 그런 위메프가 딜을 안 쳐도 매출이 스마트 스토어처럼 꾸준히 나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한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시작하고 이제 여력이 생기면 11번가 그리고 소셜 중에서는 위메프를 통해서 위메프 쿠팡은 꼭 들어가야 돼요. 쿠팡은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더 여력이 생기고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더 늘려나가는 형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보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다채널 전략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에 한번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도 컨텐츠화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만 가지고는 만약에 네이버가 정책을 바꿔서 제 노출 순위 바꿔버리면 저는 매출 나올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로지 스마트 스토어만 사실 할 수는 없거든요. 유통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채널 전략도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부분도 컨텐츠화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